MCBS 제1라디오입니다. YAAH 산을 올라갈 땐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올 땐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와, 이런 꽃도 있었네. 아, 이런 나무들도 있었구나. 예쁜 쉼터도 있었네. 아까는 왜 못 봤을까? 분명 같은 길을 오르고 내리는 건데 올라갈 땐 못 보고 지나쳤던 것들이 내려올 땐 하나하나 다 보일 때가 있죠. 우리는 어쩌면 많은 걸 놓치면서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 그래서 되도록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7년을 서서히 맞이하는 지금. 설레는 내년보다는 올해 자신이 걸어온 길에 혹 놓친 것은 없었는지 잘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2016년 11월 23일 MCBS 문창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 이 팀의 올해 마지막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 웃겼던 일, 화가 났던 일, 슬펐던 일, 감동받았던 일 등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저희 MCBS 문창 라디오 오픈 카카오톡으로 사연을 신청해주세요. 주소는 게시물 하단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16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학술 세미나까지 1년간의 여정을 끝마치고 나니 우리는 파릇파릇한 새내기에서 헛내기가 되어버렸고 처음의 설렘은 더 이상 느껴볼 수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오늘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해주신 게스트 세 분을 먼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각자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예창작학과 16학번 과대표 박기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문예창작학과 16학번 김수영입니다. 우와, 목소리 와. 안녕하세요. 16학번에서 언제나 파릇파릇한 박준기입니다. 박찬현 씨 아닌가요? 박찬현 씨. 네, 모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2016년의 시작에서 어떤 목표나 다짐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과연 그 계획이 성공적이었는지 네, 다들 어땠나요? 계획이 일단은 뭐였어요? 2016년 시작하면서? 저는 계획은 없었고 다짐은 있었어요. 시작할 때. 어떤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 저희 20살 됐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 되자가 올해 다짐이었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다 잘하고 있나요? 대답 못하시네요. 스스로 하긴 했는데 잘한 건 잘 모르겠네요. 20살이라는 나이도 뭐 성인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어리니까 스스로 뭐든 하기가 힘들죠. 그지? 맞아요. 다른 분들은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없었어요? 저는 술을 술을 아, 정말 많이 먹어보자라는 목표였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먹지는 못해서 뭐래요? 많이 아쉽고 되게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정도면? 먹었잖아요. 제 기준에서 덜 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과탑도 해보고 학과 생활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탑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포기하신 분 아니세요? 그리고 이제 학과 생활은 열심히 하자 했는데 이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안 그래서- 끝났어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서 내년에 또 가시잖아요. 학과 생활은
학과생활 참여하셔야죠 내년에. 내년에도 학과생활 정말 열심히 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 MT에 저를 조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절대 안 갈 거예요. 부조장으로 뽑아주신다면 갈 거예요. 당연히 뽑아야지. 무조건 뽑아야지. 다른 분들은요? 우선 누구나 그랬듯이 해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를 계획했었는데요. 아, 뭐 누구나 그러시죠. 이번 연도엔 살 좀 빼고 몸을 가볍게 시작해볼까? 막 아침마다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제가 10kg가 쪘고요. 5kg를 빼긴 했는데 참 무의미합니다. 그래도 빼셨네요. 축하드려요. 그쪽은 못 빼셨죠? 저는 제 목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저는 100kg 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아직 못했어요. 너무 아쉬워요. 입대 안 하시려고요? 그 목표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3달만 있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고마워요. 곧 되겠네요. 다른 분들은? 현이는 어땠어요? 저는 원래 제 삶의 목표가 욕심 없이 사는 거고 해야 하는 일 빼고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말자예요. 너무 잘 지킨 것 같은데요? 우리 중에 제일 성실했어요. 그래서 잘 지켰어요, 1년 동안? 출석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거는 좀 잘 지킨 것 같고. 너무 잘 지켰어. 근데 정말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면은. 충실해.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학기 초에 좀 아파서 학교를 못 나왔거든요. 학기 초에는. 예.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아프지 않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거, 그죠.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넌 너무 건강해서 너무 탈이고. 중요한 것 같아. 나 건강 중요한지 잘 모르겠어. 네, 마지막, 어떠셨어요? 김수영아 계획이나. 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살자 했는데 너무 잘 지킨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잘 지켜서 너무 탈이다. 잘 지켰어요. 너무 기분 내키는 대로. 어떤 거를 잘 지켰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한번 주먹도 질러보고 음, 그러다가 전봇대 전봇대. 뭐 채플도 째고 뱀파이어도 되고. 롯데월드도 다녀오고. 롯데월드 좋았지. 되게 다들 잘 보냈네요. 저는 근데 목표가 그렇게 열심히 하자, 올해는 꼭 뭘 하자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딱 하나 소소한 게 있었어요. 하루라도 빼지 않고 일기를 쓰자. 그냥 그거였는데 참 이게 한 6월 달까지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밀리지도 않고 하루하루 일기를 쓰게 됐어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근데 뭐 지금은 하루에 한 줄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하나 막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쓰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나름대로는 반년 동안은 지켰으니까 나름대로는 잘 지킨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목표나 뭐 그런 게 그렇게 크진 않네요. 나 되게 클 줄 알았어. 새내기 때는 학교 들어오면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특히 연애 할 거야 이게 되게 크잖아. 안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들 표정이 막 안 그랬어요. 내일이 아닌 건가요? 안 그랬는데요? 아 진짜? 안 컸어요. 누가 그런 전 대학에 생각을 공부하러 왔어요. 나는 작년에 그랬었어요. 나는 작년에 너무 인성보수.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바람도 펴보고 싶고 재밌겠다. 문창과의 인성이 이렇습니다. 아니 근데 뭐지? 마팅 칭찬하지 마세요. 사실 올해 제일 큰 목표는 저는 원하는 대학에 붙는 거였죠. 왜냐면 올해가 시작이 3월이 아니었잖아요. 네. 1월부터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전 정시였으니까 2월 달까지 결과 발표해서 났거든요. 근데 일단 그때부터 전 망했고. 근데 협대 왔는데 근데 왜 그래 우리 협자한테. 그래서 솔직히 우리 말하면은 갑자기 기죽이지 마. 3월 달에 정말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냥 편의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그 3월 달에 그 계획이 일주일도 못 갔죠. 너무 재밌는 거야. 학교가 학교 너무 재밌었죠. 근데 뭐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 재밌으면 된 거죠. 그리고 그때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 목표는 협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후회가. 너무 밝다 너무 밝아. 그러면 근데 진짜 생각보다 목표나 다짐이 크지가 않네. 나 혼자만 너무 크게 생각했던 것 같구나. 그러면 큰 목표는 그냥 한 번씩 질러보고 나서 한 2주 뒤에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다이어트를 그렇게 포기하고 전 포기하고 방학 때 거의 굴러다녔어요. 그러면 올해 보내면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또 아쉬웠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분씩. 저요. 네, 어떤 거? 네, 저는요.
저는 일단 과대를 한 게 제일 잘했다 생각하고요. 근데 제일 아쉬웠던 것도 과대예요. 근데 과대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공감하지 마. 왜 그러냐면요. 아, 공감은 안 네네네. 돼. 왜 그런 일단 과대를 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그냥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열린 것 같아서 좋았는데 제가 생각보다 좀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잘했어. 아, 저 소리- 좀 들어봐. 저 소리 1년째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째 근데 저는 항상 저한테 그 기준에 안 찼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건 좀 아쉬웠어요. 서지환이랑 유유상종. 그래도 다들 기수가 과대해서 편하지 않았어요? 다들? 전 되게 편했어요. 되게 국가대로서. 재밌고 괜찮은데. 아니, 너도 많이 도와줬어.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존이랑 친해지게 된 어떤 이유도 언니가 과대라서 제가 뭐 물어보려다가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언니 요 붙이면서 존댓말하면서 그랬었는데 근데 진짜 뭐지? 그게 아니었으면 언니가 지금의 인간관계가 있었을까요? 언니가 있었어. 과대 그런가? 나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과대였기 때문에 선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다 언니랑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근데 언니 기수 언니는 약간 OT 처음 할 때부터 과대 해야겠다 이런. 보였죠. 보였어. 딱이 뭐였어? 보였어요. 그 분바스틱이었죠 아마? 아니, 떡잎이 그런 날랐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그랬어요. 넌 그때부터 과대로 불리지 않았어. 복과되었지. 춤추고. 그러니까. 갑자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뽑혀 있고. 즐거웠는데. 제일 잘한 것도 과대고 아쉬운 것도 과대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아쉬웠던 거, 잘했던 거. 빨리 말해. 저 너무 잘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아서. 전 최근에 제가 가장 잘한 일은 제가 동아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너무 춤이 추고 싶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약간 인생 사는 맛이 나고 몸이 터니까. 회춘하셨어. 몸이 제가- 컸네. 제가 원래 입맛이 되게 없었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막 입맛 돌아와가지고 밤마다 치킨 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약간 이런 기분을 요새 느끼고 있고. 그리고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일단 과탐 못한 것도 아쉽고 편입 못한 것도 아쉽고 너무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은 그냥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현이랑은 되게 반대로 욕심이 되게 늘 많은 사람이어서 아까 처음에 뭐 제일 큰 다짐은 스스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지만 중간중간에 계획이 되게 많았어요. 뭐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기타도 배우고 싶고 보드도 타고 싶고 뭐 진짜 막 뭐지? 캘리그라피도 배우고 싶었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고 저도 혜민 언니처럼 일기를 쓰려고 했었어요. 맨날. 네, 매일매일 일기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아쉽고 그래서 그냥 내가 욕심이 많은가? 그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그거는 뭐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누구든 다 똑같죠. 나는 더 많았어요. 나는 무슨 10kg를 빼려고 했었고 나는 막 엄마한테 막 100만 원짜리 선물도 사주고 싶고 막 맞아요. 그냥 엄청 많아요. 말하자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몇 개만 지켰어도 진짜 잘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몇 개 지켰겠지. 확신하지 못하시는데. 저는 올해 가장 잘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일탈. 나는 올해 일탈을 가장 많이. 원래는 작년이나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학업에 충실하고 되게 공부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안 보이겠지만 아, 그렇구나. 예,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믿겨지는 걸? 그리고 막 학교 되게 잘 다니고 맨날 밤 12시, 1시까지 학원에 썩어 있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일탈 정말 많이 했어요. 학교 성적 다 때려치고 하와이로 여행 갔다 오고 뭐 학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소소하게 잘한 일이고 가장 아쉬웠던 일은 딱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 군대 가기 전에 못 헤어진 거. 잘했죠, 헤어지라고? 아니 이거는 내가 너무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내가 너무 미련한 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잘하는 걸 수도 한 있는데 거죠. 왜냐면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남자친구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결혼하라니 너무 말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표정 봐. 나 방금 들었어, 살짝. 그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조금 더 중요했어야 되는데 참 다른 분들은 빨리 넘어가죠. 제 얘기는. 다른 분들 어떠셨어요? 수영이는 어땠어? 저는 뭐 그냥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뭘 마음대로 했는데? 놀러 다니는 거. 나랑 똑같네. 아쉬운 일은? 술 좀 그만 마실 걸. 아, 왜 술을 그만 먹어? 살쪄서? 직격타. 손이 너무 아파. 몸이 아. 성할 날이 없어요. 맨날 그렇죠, 그렇죠. 다쳐가지고. 술 먹으면은 자다 일어나면 병원에 있으니까. 택시비가 나가 있고 막. 현이는 어땠어요? 가장 잘한 일. 자기가 가장 잘한 일. 제가 잘한 일은 기대된다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 부담감. 재밌는 건 아니고 대학교 들어와서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글 쓴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아이씨. 처음 써본 글도 있고 또 시 처음 보여줬을 때 진짜 저는 시 쓴 것 같아요. 시 써서 보여준 게 시를 처음 써봤거든요. 시에 관심도 없고 근데 그걸로 얘기 의외의 호평에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들어서 괜찮아요. 전 아무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게 잘한 일인 것 같고 아쉬운 일은 딱히 없는데요. 오. 자신감. 가장 하늘을 잘 보는 분이 자신감. 여기 계시네. 그때 시 써가지고 그분이랑 만난 거 아닌가? 누구? 아 그분 있죠. 강씨. 그 즐게 마시는 분. 네. 지금의 함께 연애하시는 분. 아쉬운 일은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네요. 이 타이밍이 막 되게 이상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아, 나 말 안 했다고? 저요 가장 잘한 일은 응. 학과생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집에서 문창 카페 보면은 사진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제 모습이 빠져 있는 곳이 없어요.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춤 같은 것도 많이 췄잖아요. 해외음식 때. 상당히 날라다녔죠. 네, 네. 재밌었어요. 문창 핑미. 네. 아, 맞다. 아쉬웠던 점은? 아쉬웠던 점은 2학기 때 좀 못 논 거? 2학기 와서 애들이 좀 바빠지고 하니까 좀 못 놀았어요. 다들 되게 학점에는 관심이 없구나. 어떻게 한 번도 학점 얘기가 안 나와. 1학년이잖아요. F만 안 나오면 되죠. 와, 옆에서 찔리겠다. 저겨. 찔려. 그래서 본인들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랑 불행했던 순간 올해 지내면서 되게 많을 것 같아. 너무 많죠. 행복했던 거 뭐 있을까? 있는데요. 가장 불행했던 순간. 없어요? 행복했던 것도 없고 불행했던 것도 없고 어... 되게 불행했던 것만 많을 것 같아. 표정 보니까 불행한 30개 정도 있어. 얼굴에서 다 나오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 있어요? 말해주세요. 아, 얼굴이 불행했다고? 일단은 제 손을 돌봐주지 못한 게 아, 마음이 아프다. 다이어트도 실패한 게. 아, 아니, 복싱하고 있잖아. 네, 복싱도 쉬고 있고요. 네, 금주 금연 다 실패했고. 복싱 왜 하는 거예요? 전부터 치려고? 이기려고 언젠가 걷기 위해. 이걸 또 이렇게 연결하시네. 언젠가 이겨보려고. 소리에 살 빼려고 하는 겁니다. 아, 살 빼려고 다이어트 복싱 같은 거. 다른 분들은요? 저 있어요. 네, 행복했던 거 말해주세요. 제가 마임을 할 때 좀 힘들었어요. 자꾸 세 명 못한 사람 3명을 뽑는데 저가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요. 알았어. 저 정확히 기억나는데 민구랑 종원이랑 저였어요. 네, 제가 맨 뒤에 있었어요 원래 네. 마임할 때. 근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도 연습하고. 진짜? 근데 자리를 계속 앞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선배들이 현이야 너 온유랑 자리 바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앞에서 했어요.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가요? 지금 생각이 나서요. 아, 괜히 이제 생각하면 뿌듯하고. 그래서 제가 저 옆에는 맨 앞에 했던 애들이 있었고요. 맨 앞은 아니었지만 온유랑 자리 바꿔서 3번째 줄에서 했어요. 그러면 불행했던 거는요? 불행... 맘스터티 취직. 완전 튀김. 아니에요. 이거는 불행했던 순간은 없고 행복했어요. 2016년은. 마임도 하고.
춤도 배우고 춤 처음 춰봤어요. 어제도 열심히 춤 연습하던데. 어제도 요새도 배우고 있어서 즐거워요. 어제 몰라 하던데 그거 어떤 거예요? 비밀이에요. 아예 비밀 지켜주도록 하고 다른 사람 행복했던 순간 있었어요? 근데 현이처럼 딱 그 행사 하나를 보면은 그때 다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이랑 불행했던 순간이. 예를 들어 헤어로식만 봐도 그 연습하는 기간은 진짜 지옥이에요. 진짜 내가 춤추라고 대학 왔나? 이러면 그때 진짜 인생 회의감 떨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무대에 올라가서 얘들아 잘했어 라고 다독여주고 뒷부리장에 가서 애들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예, 다 올해가 다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가장 행복했었을 순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좋은 거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좋은 얘기 하면서 그랬을 때 그 순간이 가장 다 행복했었던 것 같고 불행했던 순간은 혼자 있다고 느껴졌을 때 혼자 아팠을 때 좀 외로웠을 때 BGM이야? 그때 많이 안 가도 그랬던 것 되겠네. 같아요. 네. 아니 나는 행복했던 일에서 이걸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면 좀 그렇겠다. 아니 왜냐면 행복했던 일은 저는 올해는 가장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가 올해거든요. 약간 반대이긴 한데 나도 많이 받았어. 올해는 뭔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되지? 애기는 아니지만 보살핌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했던 순간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불행했던 적은 너무 많다. 나 되게 막 낙천적인 성격이긴 한데 불행했던 적은 내가 가장 친한 친구랑 다퉜을 때? 술 먹고 다퉜을 때? 그때가 너무 불행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유는 뭐 자세하게 말은 못 해주겠는데 친구는 이제 그냥 서운한 입장인데 제가 너무 심한 말을 내뱉어 버렸어요. 욕은 아니고 그냥 심한 말. 여태까지 쌓아왔던 말. 그냥 대놓고 그 친구한테 넌 참 한심해 막 그랬어요 제가. 그게 정말 저는 너무 많이 지금 후회가 되고 미안하고 막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뭐 이런 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나는 굳이 뭐 인생에서 꼽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2016년 학교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축제 때 박기수랑 돈 셀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 진짜 그때 좀 행복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진짜 박기수가 돈을 꺼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도라에몽인 줄 알았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오 저게 다 우리 돈이야? 막 이런 생각 하는데 봉투에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총 수익금이 2배나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당 4만 원씩. 그때 그래가지고 뭔가 좀 뿌듯하고 그리고 뒷부분들도 많이 막 이렇게 좀 칭찬해주시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꼽자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학교에서는 가장 불행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겪은 일? 네. 혼자서 겪은 일로 하면은 사실 말할 게 너무 많아서. 뭐 다들 행복하고 불행한 순간들이 근데 되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다음은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래도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라디오 방송하면서 느낀 소감 이번 올해 동안 저희 다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신입생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느낀 거. 라디오 하면서요. 좋았던 거나 나빴던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맨 처음에 라디오 게스트 왔을 때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완전 조용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되게 막 편해지고 말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쓸데없이 수줍하지 말라고. 아니 나 뭔 말 하려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갑자기 뭐 생각이 안 나. 다른 분들은요? 저는 편집을 맡아서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편집하고 컴퓨터로 뭐 다루고 이러는 게. 그래서 되게 즐거웠고요. 고요? 네, 즐거웠고 제가 뭔가를 맡아서 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책임감 이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분들은요? 저는 이제 처음에 라디오를
들어올 생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편집부에 들어가서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갈라 했는데 뭔가 되게 많이 겁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바쁠 거고 엄청 힘들 거고 뭐 그래서 너의 시간을 많이 뺏을 거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러고 나왔는데 남은 자리 라디오였어요. 그래갖고 그래? 근데 해야 된대. 그래서 들어왔는데 처음에 아직도 그게 기억나요. 저희 1호랑 대면식 있었을 때 그날이 라디오 처음 모임이었어요. 그때 막 역할도 정하고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하려고.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짜. 여기 맨 앞자리에 호기 선배 앉아 계셔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자 그때 애들 다 긴장해서 들어왔거든요. 막 부들부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점점 녹음을 한두 번 할수록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막 처음에 알죠. 첫 녹음 때 아무도 말 안 한 거. 막 정적 막 흐르고 막. 근데 지금은 너무 겹치잖아요. 그게 오디오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편해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전 라디오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호기 선배나 지호 선배나 정원 언니나 진원 선배 같은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거는 정말 감사한 점. 왜냐면은 호기 선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친해질 줄 몰랐어요. 정말 내가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축제 때 갑자기 야 너 나봐 이러더니 입에다가 치킨 넣어주시는 거예요. 치킨 나가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츤데레야 저거는. 그때부터 약간 되게 재밌는 선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학술 세미나 뒷부리 자리에서 이제 끝나고 빠이빠이 하는 자리에서 앞에서 팬파이브 랩을 이렇게 쳐주시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나 그거 못 봤어. 그래서 보면 볼수록 진짜 와 너무 재밌고 좋은 분이구나 잘 챙겨주시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되게 많이 아시잖아요 선배가. 되게 많이 아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대답도 해주시고 저한테 너 머리에 든 게 없대요. 근데 전 그 말에 정말 상처였거든요. 내가 진짜 든 게 없나? 그런데 한 번 더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걸 각성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감사한 부분이고 슈 선배도 진짜 감사한 게 맞죠. 제가 한 번 1학기 때 기사를 못 들어왔었어요. 5분 늦어가지고. 근데 그때 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저는 고맙고 아직도 감사한 부분이고 그리고 정원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 좋은 언니예요. 정말 라디오에서 만나서 진짜 남한테 말도 못할 고민을 다 공유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래서 되게 이런 인연도 있구나 싶고 진 언니 같은 경우에도 저를 불러요. 자기 급할 때. 야 지원아 일로 와봐. 나 이거 인터뷰 좀 해줘. 이러면서. 근데 저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 거고 그래서 그것 되게 고마웠고 라디오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대본을 내가 언제 써봐. 처음 써보고 처음에는 막 지은 언니, 정원 언니 16 작가들 다 해가지고 다 같이 만들었던 대본이었는데 지금 저 혼자 만들잖아요. 이 팀에서. 약간 내가 이걸 혼자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아직도 이상하고 보여요. 내가 얼마나 지금 부족한지. 오늘도 대본도 되게 별거 없는 것도 알고 근데 그래서 사실 내년에 더 잘하고 싶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아직 많이 무섭죠. 왜냐면 호기 선배가 이제 가시니까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해주고 누가 저한테 머리에 든 게 없다 해주고 누가 그러겠어요. 근데 아직 그 좀 무섭긴 한데 그래도 내가 해줄게. 좀 많이 더 애착이 가게 된 것 같아요. 나도 꼭 해줄게. 되게 그거 같다. 라디오 시상식 하는 분 같다. 막 누구 선배. 진짜 너무 다 감사해서 네, 꼭 말하고 싶었어요. 라디오 하면서 제일 얻은 게 많으신 분 같아. 그럼요. 많이 얻었죠. 저도 많은데 한 가지 짧게 얘기하자면 그냥 저는 살아오면서 가장 길게 콤플렉스를 하나 가져봤어요. 제일 큰 콤플렉스가 목소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제 여자인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야, 양임이 존나 귀척해. 막 제 목소리 듣기 싫어.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여자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막 두꺼운 목소리도 내보고, 일부러 막, 하면서 소리도 질러보고 막 그랬는데, 안 어울려가지고. 근데 라디오 들어와서, 조용히 좀 해봐. 라디오 들어와서, 이제 막, 어쩌다 MC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좀,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그래가지고, 콤플렉스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디오 할 때만큼은 되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1부는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비슷비슷한 계획들을 갖고 2016년을 시작했는데
뭐 다들 뭐 근데 잘한 일, 못한 일, 행복했던 일 그런 게 보통은 학교 안에서 있던 일이랑 관련이 깊어가지고 나는 진짜 놀랐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었구나 해서 그래도 다들 학교 너무 잘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자기가 뭐 지키고 뭐 계획한 계획들을 잘 실행해온 분들도 있고 아쉬웠던 한 해를 보내온 분들도 계시는데 다음 2017년은 준비할 때는 조금 더 보람차게 뭐 행복한 일들만 있는 걸로 요즘 말로 뭐 꽃길만 걷도록 하자고 뭐 그러죠? 다음 2017년에는 우리 모두 꽃길만 걷도록 하면서 일단 1부는 마무리 짓고 2부를 이따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문창 대나무숲 사연 받으면서 얘기해볼게요. 네, 아니지. 네. 청년 문학 잡지 날 것에서 겨울 창간호를 함께 만들어갈 젊은 문학인들을 모십니다. 모집 부분은 시, 수필, 편지, 겨울에 어울리는 영화에 대한 감상평, 단편 소설입니다. 마감일은 2016년 12월 15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바로 문창 대나무숲입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힘들거나 어려운 사연이어도 익명성이 꼭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창 대나무숲 그 첫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첫 번째 사연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고민이 있어서 제보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짝사랑했던 오빠가 있습니다. 그 오빠 때문에 문예창작과까지 들어오게 되었을 정도로 오빠는 저에게 큰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오빠에게 고백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오빠랑은 7년째 친구이고 오빠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전까지 오빠는 제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굴에서 저는 오빠랑 제 친구를 엮어주었습니다. 네, 제가 바보 같았죠. 아무튼 아무튼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제 할 일을 하며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휴, 네. 사실 속으론 많이 아쉬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아니라 제 친구가 좋다는 걸.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살던 어느 날 오빠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헤어졌다고요. 그러고 잠깐 만났었는데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애 감정은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간을 보내느라 연애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제발 연애 좀 하라고 합니다. 친구는 전쟁 중에도 아기는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꼭 연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는 걸까요? 네. 오타가 참 많네. 되게 흥분해서 쓴 게 보인다. 오타가 너무 많아서 이거 읽는데 마지막에 있는 걸로. 술 마시고 했나봐요. 연애는 하고 싶은 걸까? 글을 봤을 때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하기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요, 글을 들었는데요, 왠지 연애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굉장히 하고 싶은 것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 저도 같은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엮어준 건 아니고 그 친구한테 대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제 친구랑 사귀어 버렸어요. 저랑 엄청 친한 친구랑. 근데 어차피 뭐 고등학교 때여가지고 그렇게 기억에 남진 않지만 그때 당시에 기분을 살려보면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지 다른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 사람이랑 만나는 데에 대한 흥미가 있거나 연애하고 싶은 그런 감정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을 좋아했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감정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연애를 해서 무슨 이득이 생기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모쏠인가? 네, 근데 그렇네요. 못쓸 것 같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엄청 친한, 저는 오히려 반대로 남자아이와 엄청 친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제가 같은 반이었던 좀 친했던 여자애랑 사귄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남자아이는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많이 피곤하세요? 놀래가지고. 아이고. 네, 그랬는데 저는 근데 그때 뭐 막 기분이 막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냥 사귀나 봐. 엄청 많이 좋아했는데
거의 1년을 좋아했었는데 그냥 사귀나 봐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연애를 뭐 한 해 만에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전 늘 연애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으시잖아요. 네. 아니, 모든 경험 많이 하면 좋으니까 연애를 할까 말까를 왜 고민해요?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되게 말을 심하게 하시네요. 일단 근데 확실히 보면은 결국 지나간 사람한테는 관심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보면은 네, 지나간 사람한테 관심이 이미 없는데 뺏겼으니까 가질 수 없으니까. 응.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새로운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때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그때 2년 동안 좋아하지 말고 그 아쉬움을 뭐 찾을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짝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럴 수 있어요. 나 3년 동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 이해가 안 간다. 나 네, 완전 저도 있어요. 나 완전 해바라기. 혼자? 전 4년 동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뻥치지 마요. 맞아. 진짜로. 넌 좀 뻥치지 아, 마. 진짜 있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어떻게 4년? 에? 진짜 구루. 아니 진짜 4년 동안 좋아하는 사람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나는 근데 순수하게 좋아했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6년 동안 내가 대시 엄청 한 사람은 있어. 근데 안 됐어요? 아 2년 사귀었죠. 아. 음. 저는 4년 동안 좋아했었는데 그 친구와 연애를 하면 저도 자괴감 들어서 연애했어요. 아 쓰레기. 말넘심. 저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4년을 좋아하는 이해하지 마요. 과정에서 저는 쓰레기니까. 그 4년 동안 그 친구도 애인이 많이 생겼잖아요. 아.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괴감 들어서 막 질 수 없다 이런 어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귀었어요, 저도. 그럼 여태까지 그 사귀었던 여자분들한테는 미안한 감정 없으세요? 없는데요? 아니 정말 근데 뻔뻔하시네. 근데 이 익명의 제보자님은 지금 연애를 하면 무슨 이득이 있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다. 무슨 일이 있냐뇨? 궁금하면 해봐야죠. 근데 저는 그냥 뭐지 감히 얘기하자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내가 수영이랑 친구인데 수영이라는 사람은 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만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얘랑만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연애를 하면 어쨌든 연인이잖아요. 친구는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연인은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진짜 둘밖에 보통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뭐지? 만약에 내가 박기찬 사겨? 그러면은 예를 들면 박기수라는 세상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서 느끼는 진짜 좋은 감정들, 진짜 안 좋은 감정들 다 느끼면서 그렇지 않을까? 분명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정말. 뭐. 근데 연애를 하다 보면은 배울 게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헤어지고 나서도 아 그래도 뭔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정, 시간 낭비했다. 이런 연애할 바에는 그냥 정말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연애에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끝나고 나서 아 진짜 별로였다 싶어도 그럼 나중에 이런 똥차 안 만나면 되지 라고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해보면 다 경험이고 다 배우는 게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시간 낭비, 돈 낭비 했잖아.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이제 낭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여자, 좋은 남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나랑 안 맞는 남자, 나랑 안 맞는 맞아. 여자 이런 것만 있을 뿐이고 그냥 연애하면 뭐가 이득이냐고 물어본다면 만약에 이 사연 보내준 친구가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낮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일단은 알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더 중요한 건 그냥 혼자 뭐 밤중에 뭐 어두운데 혼자 길을 걸을 때 아무리 내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아무리 내 성격이 밝은 사람이어도 언젠간 하루쯤은 외로운 날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그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그냥 뭐 막 집에서 밥 해 먹긴 귀찮고 혼자 시켜 먹을 땐 없고 그냥 그럴 때 잠깐 나와 밥 한 끼 하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그냥 그게 되게 소소한 즐거움 아닌가? 그치. 어차피 나중에 크면 뭐 독신주의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결혼도 할 거고 뭐 남들 다 커플이고 다 결혼하는데 이분 혼자 지내면 그건 너무 외롭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크면 결혼도 하고 할 건데 너무 연애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으면 벌써부터 있으면 나는 그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왜 이렇게 다들 분위기가 진중해. 경청.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많이 만나보고 일단은 뭐 아무나 만나라는 건 아닌데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야 만나는 거긴 한데
나는 근데 내 친구랑 사귀었어도 내가 그 오빠가 너무 좋으면 맞아요. 일단 한번 들이대봐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좀 나쁜 년이긴 해요. 나쁜 년이긴 한데 그래도 어떡해. 그 오빠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막상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잘 맞는 사람이 생기면 그냥 콩깍지 씌워서 정말 연애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은? 이 사연에 대해서? 일단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만나고 모습- 경험을 하는 게. 전 모쏠의 대표자로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와서 연애하고 있는 분이 얘기해주세요. 한숨부터 지르죠. 그냥 뭐 이득 보려고 연애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 그냥 오늘의 짧은 명언. 뭔가 내가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해주는 건데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주는 게 뭐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감정 소비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 감정 소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100번 감정을 소비해도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그건 절대 감정 소비가 아니에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 사람이 좋으면 그냥 맞춰가는 과정인 거야. 감정 소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을 되게 막 정말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좋아하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줄 수 있을 때 다 많이 해주고. 나중에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 좀 강자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많이 좋아해준 사람이 더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야. 헤어지고 남은 나면. 감정이 없잖아. 나는 쓸 만큼 썼으니까. 네. 아무튼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저희 말씀 듣고 그래도 연애에 흥미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네, 다른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혼자 좋아하는 오빠 생각하면서 끙끙 앓다가 그렇게 읽어줬고. 지내는 거고요. 네. 어휴, 그래도 그렇게 저희 말이 조금이라도 네,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익명의 제보자 사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나쁜 모습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오. 저는 늘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늘 의지가 되고 제 말을 잘 들어준다고 믿었던 친구는 어느샌가 제 마음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 이제는 내가 힘든 모습을 보여도 슬픈 모습을 보여도 그저 그러려니 넘겨버리는 모습으로 변하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한순간에 모르는 사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후로 힘들어하고 기댈 곳을 찾는 그 아이를 보니까 비참한 모습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더라고요. 내가 힘들었을 때 기댈 곳을 갈구하는 그 심정이 뭔지 그 아이가 그제서야 깨달았을 것 같아서 즐겁더군요. 즐거운데 스스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나쁜 걸까요? 나빠요. 나쁜 것 같아요. 무작정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죠. 그럴 수 있지. 근데 막 남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 내가 떠난 것 뿐인데 그 사람이 그냥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뭐 굳이 즐겁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감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막 나도 겪어봤으니까 정말 힘들고 안쓰럽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근데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 한 8년 친구랑 음, 되게 심하게 싸워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마음은 이해해요. 어떤 마음인지는.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 막 상대방이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거는 추천하고 싶진 않은 마음.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응. 그 사람이 방관했다고 해서 나도 방관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나도 아직까지는 제 친구한테 말을 못 걸겠어. 근데 나는 똑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긴데 어떤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사람 때리는 거랑 내가 맞은 다음에 때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냥 그게 가해랑 그 둘이 똑같은 정당방위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를 6년 동안 괴롭힌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난 그 여자가 망하는 게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내가 그 망하는 게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나는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예쁨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 막 지나다니는 데마다 인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은 그런 되게 좋은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맨날 학생 불려와서 혼나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치마 막 똥꼬까지 줄이고 다니고 맨날 찍히고 막 욕먹고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제가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나중에는 왜 쟤는 내 눈앞에 있지? 쟤는 왜 아직도 나 따라다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내 앞에 너무 좋은 거야. 내 앞에 계속 있어. 좀 보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막 진짜 무서운데. 무서운데? 이건 약간 그냥 본인 마음 가진 그런 문제 아닐까요? 그냥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것도 있는 것 같아. 남이 그렇게 불행하길 원하는 건 자기 마음도 이미 불행하다는 게 아닐까? 근데 진짜 남을 미워하는 게 정말 누굴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감정 소비예요. 너무 힘들어요. 누굴 미워하는 게. 그래서 아마 본인도 알지 않을까요? 자기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 거지 않을까요? 더 힘든 건 미워하는 그 사람 자체가 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어. 훨씬 더 내 일에 더 가꿔야 될 시간에 남 불행해지길 바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렇잖아. 자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주는 사람을 떨쳐냈다는 건 잘한 거지만 그 사람이 불행하건 행복하건 그 사람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어차피 완전하게 떨쳐내지 못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이미 빠이빠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신경 쓰는 건 제대로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써줄 건데 그래도 널 볼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냥 떨쳐내고 어떠한 감정도 안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나쁜 사람 제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부터 자기가 지금 좀 못났다는 걸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성할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 말이 맞네. 떨쳐낸 게 아니네. 네. 그러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가 까먹고 있으면 잊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신경도 못 써요.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갖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어디 있는지 계속 신경 쓰게 되고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 돈을 잊어버렸으면 누가 줍지 말고 차라리 하수구에 빠져서 그냥 녹아버려라 막 이런 거. 약간 그런 것 같아. 맞는 말이네. 어떻게 보면은 심보일 수도 있겠다. 좀 나쁜 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는 눈, 얘는이? 받은 대로 돌려준다. 내가 받고 그냥 나는 똑같은 사람 안 될래, 감정 소비 안 할래 하는 거는 나만 손해잖아. 나는 이미 그 감정 다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 남겨두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미우면 그런 짓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미운 사람 되는 것도 정말 귀찮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옆에서 잘 챙겨주는 사람을 떠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옆에서 잘 챙겨주는 사람이 떠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충분히 힘들지 않을까? 그냥 그 사람은 언젠가 깨달으면 사과하겠죠. 먼저 그 사과를 받고 말고를 떠나서 그때가 진정으로 관계가 끝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관계를 끝내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사람도 보면은 사과를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생활칸 채로 지내는 것 같은데 힘들어하면서 아무한테도 일지 못하고 그럼 결국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신경을 끄고 다시 친구가 되건 아니면 깔끔하게 그래 그땐 고마웠어 하건 그때가 진짜 끝 아닐까요? 어렵다 인간관계. 아니면 되게 너무 이분도 어렵다. 관계를 끝내지 않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러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어떤 걸 돌려줘?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다시 신경 만큼. 써주고 싶어서? 아니 그냥 받은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해봐. 너도 내 기분 알아봐. 나쁜 마음으로. 자기가 자기가 나쁘다고 말했으면 그냥 자기도 끝나면 뭔지 모르지 않지 않을까요? 알아도 아는데 그냥 신경 쓰면서 계속 그냥 나빴으면 좋겠다. 너가 더 지금보다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친구인 입장에서는 되게 막 화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남녀 사이의 문제라고 하면 되게 슬프겠다. 비극적이네. 친구겠죠? 남녀 사이 친구길 문제면은 바래요. 좀 불쌍한 얘기죠.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그냥 그 사람한테 완전히 신경 끄고 다 끄고 그냥 혼자서 쿨하게 지내라는 말을 해줘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먼저 다가가 보라고 그냥 완전히 그리고 나서 말을 해보고 떨쳐버리라고. 저는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싫어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랑 관계도 끊었는데 그 사람을 싫어하는 데 시간을 쓰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시간을 써서 이번엔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은 아, 내가 저 사람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말 해주고 싶어요, 이분한테? 이거 정말 괜찮은, 방금 준기가 말하는 게 정말 괜찮은 해결책인 것 같네요. 그런 데다가 쓸데없이 감정 낭비하지 말고 같이 있는 데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저도 비슷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분한테는. 감정 소비같이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고, 나쁜 감정은 속에 알아봤자 썩어갈 뿐이에요. 그냥 좋게 자기한테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말한 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해결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숲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2부도 끝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2부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이번 연도 마지막 녹음이 끝이 났네요. 오늘은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 참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반면에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다들 보람찬 하루였다고, 한 해였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 모두 한 학년의 마지막 시험 잘 보시고 2016년 한 해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녹음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조금 섭섭해지네요. 하지만 저희 MCBS 문창라디오 이 팀은 내년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올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여러분 앞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